안녕하세요. 9번째 영상. 이번에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썸남과 뗄려야 뗄 수 없는 소재가 또 성욕이거든요. 지금 저에게 연락하는 것도 본인의 성욕 충족을 위해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에 대해 언급하는 횟수가 꽤 많아요. 제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도 물론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성욕이 충만했었는데, 이 지금 나르 썸남처럼 늘 본인의 성욕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뭐 데이트를 어떤 걸 할 건지, 그리고 같이 뭘 할 건지, 무엇 하면 재밌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처럼 무엇보다 정서적인 유대감을 충분히 쌓고 스텝을 밟아가는 게 순서인데, 이 친구는 거의 메인이 성욕이에요. 스킨십 뭐 이런 거. 만난 첫날부터 좀 적극적이었거든요. 이제 만나기 전에 2주 정도 카톡 연락을 하면서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처음에 만났을 때 외모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뭐 얘기도 잘 통하는 편이었고 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드라이브를 하는데 손을 먼저 잡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강 가서 키스 정도까지는 했는데 그 이상은 제가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연락을 하면서 얘기한 게, 자기는 스킨십이 매우 중요하대요. 근데 뭐 서로가 좋아하고 그러면 당연히 스킨십 하고 싶어지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스킨십 좋아하니까 뭐 크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다고 느낀 게 만나기 전에도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뭘 해달라고, 자는 건 뭐 저는 사귀지 않았으니까 제외하고 뭐 해달라, 뭐 안아달라, 뭐 키스해달라 이렇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만나서 기분 좋고 분위기 타면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스킨십인데, 그걸 굳이 만나기 전부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 된 입장에서는 그래 뭐 그거 해줄게 하면서 만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애초부터 우리 뭐 할까? 뭐뭐 하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오늘은 키스하자 하고서는 대놓고 만나면서 매번 그러는 게, 좀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럴 생각을 미리 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걸 얘기하고 오케이 하고 만나는 게 맞나? 그리고 그 스킨십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아니면은 뭐 그냥 대충 확 답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만나기로 한 약속을 흐지부지 사라지는 거예요. 좀 어이없지 않아요? 꼭 5살 꼬마 아이가 나 이거 사줘, 안 사주면 엄마가 해달라는 거 안 할 거야, 뭐 그런 게 떼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해외에 살았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성들과 사귀었던 얘기를 하는데, 그 여성들과 했던 잠자리라든지 스킨십 얘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좀 지극히 평범한 성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참 다양한 방식의 삶을 살았구나, 즐겼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성병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성병 예방 주사도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나라에서 해주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2년 주기로 하는 게 전부고, 그걸로 성병이 여태까지 검출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보통 남자들도 그런가요? 여러분들 느끼기에? 뭐 수시로 주기적으로 한다니까 1년에 몇 번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이 친구랑 사귀더라도 성행위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뭐 결국 사귀지 않았으니까 잠자리는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성에 대해 나르들은 두 분류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하나는 감정 표현을 대신하는 도구로 성욕을 자기 진정이나 자기 가치 확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고 우월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는 성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행위 등으로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확실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이제 물리적으로 힘이 세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르들은 그것들에서 더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성관계를 하다가 그 이후로는 일부러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르들은 많은 이성들과 성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들과의 성행위는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해요. 그래서 나르와 한번 성관계를 맺은 뒤 나르는 일부러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거기에 자세를 낮추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나르 썸남도 저에게 자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나는 사귀지 않는 사람과는 하지 않아 하고 거절했거든요. 연애를 하고도 어느 정도 너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생겨야 잘 수 있어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성분들 그렇지 않나요? 자고 나면 더 좋아지고 감정이 깊어지는데 만약에 제가 나를 썸남과 잤다면 그걸 이용해서 나르는 저를 휘둘렀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주 끔찍하네요. 만약에 제가 그랑 성관계를 맺었으면은 그의 통제권 하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아둥바둥 했을 거 생각하면은 이 카톡 좀 보세요. 저한테 자꾸 자기 물 빼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정시켜 달라고. 이게 뭐 성행위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른바 자위를 시켜달라는 걸 수도 있겠고 계속 거의 뭐 되게 수시로 이렇게 얘기해요. 물 빼달라, 뭐 땡긴다 이런 얘기들 아주 거의 성희롱적인 발언이긴 하죠. 나르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 그에게 끌려가지 말고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시고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하시길 바랍니다. 싫다고 얘기하면 그가 떠날까봐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보다 소중한 건 나 자신이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나르 썸남이 2번 저한테 고백을 했는데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